네, 우리 이제 9월도 마지막 주고, 다음 주는 또 추석이고, 그 다음 주는 가정학습 주간이고, 이제 다음 주는 녹화를 해서 제가 올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반부, 지금 측정 및 평가 보고 있는데, 교육 측정 및 평가, 전반부에서는 주로 이제 문항 분석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정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론에 따른 문항 분석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문항 반응 이론에 따른 문항 분석을 살펴봤는데 잠깐 복습 좀 하고 오늘은 바로 컴퓨터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정검사 이론은 검사 총점에 따라서 특히 이제 관찰 점수는 진점수와 오차 점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관찰 점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을 하면은 진점수가 나오는데 절대 전제 조건은 오차를 평균을 내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인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문항반 고정검사 이론이었고 이거에 따라서 문항의 난이도와 문항의 변별도, 변별도는 이제 상관계수 R로 구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추측도, 오답지 매력도 이제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합치 수분의 1-P라고 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서 문항 분석했던 게 고정 검사 이론이고 가장 큰 문제는 집단이 바뀌면 이 진정수가 바뀌고 난이도와 변별도, 오답, 오답지 매력도 이런 것가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추정에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이론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론이 하나였죠. 이론이 하나여서 우리가 그냥 검사 이론이라고 불렀었는데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서 클래식이다 해서 CTT가 된 거고 새로운 이론은 문항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를 추정하는 이제 IRT가 생기게 됐고요. IRT는 다시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가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 PDF 파일은 두 가지만 제시되어 있었는데 1차원성, 차원이 하나다. 수리력만 측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유니디멘셔널티, UIRT가 있고 현실은 우리 통합사회, 통합과학, 스토리텔링 수학, 서술형, 논술형 평가처럼 문장력, 독해력, 어휘력 이런 것들이 기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리력만 측정하는 게 아니다. 그럴 때 이제 멀티디멘션 IRT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석사까지나 해서 문제가 있을 거고 또 하나의 가정은 이제 국소 독립성이라고 해서 로컬 인디펜던스 하나의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 정답 맞출 확률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독립이다. 이런 이제 가정을 만족하면은 우리 고정검사이론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항 특성의 불변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항으로 된 검사를 가지고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해도 쉬운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를 가지고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해도 동일하게 피험자의 능력이 추정되는 이제 불변성을 만족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먼저 IRT가 등장한 게 아니라 이런 엠피리컬 데이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이론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지능검사 1905년에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 비넷이 개발한 지능검사 X축은 연령에 따라 답을 맞춘 피험자의 비율 이거를 가지고 봤더니 정답률이 직선의 형태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곡선의 형태로 증가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X축이 능력일 때, 세타일 때 세타를 우리가 그냥 쓰지 않고 다시 이제 표준화 시켜가지고 세타의 평균이 0, 세타가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3표준 편차
X축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능력이 존재한다고 보고,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IQ로 보면은 이제 55에서 145 있는 사이의 능력을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프랑스 정신과 의사 비넷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 IQ를 한번 측정하겠다. 그래서 문제를 이시문항을 IQ 검사 이시문제를 만드는 거죠. 이시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 아이의 정답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정답률을 이제 확률로 치환해서 Y축은 능력에 따른 정답 확률 P세타. 초창기에는 우리가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계산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세타를 주고 세타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 2, 3일 때 해당하는 P세타 값은 얼마겠느냐.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포지 클라우드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간격이 1일 때 한번 해보고, 점 1일 때 보고, 점 00 1일 때 해봤더니, 뭐 이 값이 예를 들어 뭐 0.2가 나오고, 0.3이 나오고, 0.4가 나오고, 0.5가 나오고, 0.7, 0.8, 0.9.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정도처럼 이제 찍는 거죠. X축이 세트하고 Y축이 P세트일 때 7개 점을 찍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 점 2, 마이너스 2일 때 점 3, 마이너스 1일 때 점 4, 0일 때 점 5, 1일 때 7, 2일 때 8, 3일 때 9. 이렇게 찍어가지고 선이 잘 안 나오긴 하겠지만 이렇게 연결했더니 S자 모양의 곡선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옆에 밑에 있는 그래프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추정했던 건 아니고 이제 점이 실제 값인데 이 실제 값을 대표하는 우리가 곡선 혹은 직선을 추정해 봤더니 실제로는 곡선의 형태. 그 우리가 이제 문항 특성 곡선에서 ICC라는 표현을 쓰고 S자 형태의 곡선을 띠드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난이도는 어떤 지점이냐? 난이도는 이제 맞고 틀리고니까 50%만 돼도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간주한 거죠. 원래 비넷 검사에서는 75%를 컷오프로 잡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맞고 틀리고니까 50% 능력만 있어도 50%만 맞춰도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 지점이 이제 여기서 세타 우리가 로케이션 파라미터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실습을 해보려다가, 이게 이제 잘 안 돼서 못했었는데, 그 포지 클라우드에 IRT 데모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 IRT 데모에 보면은, 이거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ICC 곡선이 보이는데, 여기 B가 난이도고, 이렇게, 로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0, 1, 2 이렇게 움직이면, 옆으로 뭐 이게 0.5 간격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건 동일하다 가정을 하고 변별도와 추측도는 동일하다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난이도는 내 능력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래서 영어로는 소문자 B를 쓰고 그림 문자로는 베타를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ICC 곡선을 그려가지고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난이도는 뭐냐? 그거는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데이터를, 우리 좀 이따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 데이터를 주고, 뭐, 1000명의 데이터를 주고, 1000명이 1번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는지, 이 ICC 곡선을 그리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문항을 만들면 난이도가 자동 결정되는 건 아니고, 이제 문항을 주고, 이 문항을 통해서 ICC 곡선을 추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정할까, 이렇게 추정할까. 추정이 되면은, 물론 이제 일모수 모형일 때는 난이도만 가지고 추정하는 거고,
이모수 모형일 때는 변별도까지 추정을 하는 거고, 삼모수 모형이면 추측도까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0에 기점에 있는 문항들이 평균적인 능력이니까 이렇게 0에 기점에 있는 문항들을 추정을 했을 때 A가 다시 PPT로 돌아가서 A가 변별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가 변별도인데 자, 변별도란 뭐냐? 피험자의 능력을 변별해 주는 정도인데 이제 능력에 관계없이 정답률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변별도가 뭐가 된다? 0이 되고 0이 된다는 건 RCC 국제의 수평선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 반대로 능력이 있으면 100% 맞추고 없으면 100% 틀리는 그런 흔히 이제 계산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올라가는 계산도 있지만 내려오는 계산도 있다. 내려오는 계산은 능력이 없으면 100% 맞추고 있으면 100% 틀리는 아주 특이한 문제죠.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래서 이제 문항반응 이론에 따른 변별도도 난이도처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적 변별도 있는 문항은 반드시 수정해야 될 문항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직선이 아니라 여러 뭐 곡선이든 이렇게 계단이든 직선일 때도 있네. 다양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특정한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지점이 문항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지점에서의 문항 특선의 기울기를 표시하는 거고, 알파, 영어로는 소문자 A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림, 여기처럼 똑같이 1번, 2번, 3번이 뭐가 동일하냐면 난이도가 동일해요. 난이도가 동일한데 이제 그림이 달라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다른데 하나는 추측도, Y절편 시작하는 추측도가 다르고 핵심적인 거는 이제 이 난이도 지점에 해당하는 기울기 A, 변별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변별도는 이렇게 이것도 0.1 간격으로 해서 우리 해석을 했었죠. 고정검사로는. 근데 문항반응 이론에서는 이제 0.1 간격이 아니라 이렇게 0.35, 0.65, 그다음에 1.35, 1.7.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숫자는 이제 1.7 이상이면 매우 높다. 보통 1이면 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레덜란드 학자 라쉬라는 학자는 1960년에 변별도를 1로 고정시켜 놓고 난이도만 추정하는 라쉬 모형을 제안을 하게 되고 68년도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삼모수 모형 추측도까지 고려하는 그래서 60년대 이제 IRT가 세상에 등장하게 되고 물론 이제 관련된 논문들은 그 전에 나오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역사, 현대사를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 많죠. 일제강점기도 그렇고, 6.25도 그렇고, 특히 뭐 독재 시대도 그렇고, 그래서, 참 그때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은, 특히 이제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국가인데, 똑똑하고, 이제 아주 전도 유망한 학자들이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다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이제 학문이 부흥하게 되고, 이제 그게 바탕이 돼서 다시 한번 국가 경쟁력이 신장되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이미 60년대 IRT가 도입이 됐어요. 60년대. 그래서 그게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 많이 보는 그 MBTI보다 이제 실제로 좋은 성격 검사인 MMPI라고 있는데 이 MMPI가 60년대 개발했는데 거기에도 이제 IRT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측정해서 정밀도 특히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 재현성, 반복성, 정밀도, 정확성 이런 것들을 일반성 이런 걸 중시 여기는데 그런 정밀도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앞서 나가게 된 거죠. 뭐 여러분들 이제 60년대 태어나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도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뭐 70년대 태어난 분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60년대 저도 60년대 태어나진 않았는데 60년대 생각해 보면은 뭐 이제 뭐 밥 먹고 사네 만에 보릿고개를 넘네 이러고 있는 시대인데 여기는 이제 IRT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지금 21세기 2025년이 됐는데 아직도 IRT가 뭐 여러분들이나 IRT 배우지 4학년 때 제가 교직 과목 교육평가 가르치지만 반 정도는 교육공학을 선택하고 반은 교육평가를 선택하는데 반은 IRT를 모르고 졸업하는 거죠.
교사가 됐어도. 그리고 이제 평생 배울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면 좀 이제 퇴직할 때까지도 IRT를 모르고, IRT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 디프도 모르고, 뭐 스탠다드 세팅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엇이 어떤 선진, 기술이나 이런 교육이 되느냐 했을 때 다양한 국이 있겠지만 이런 요즘 데이터 과학을 저도 강조하긴 하지만 이제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정밀도를 높이는 작업들이 특히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장이 됐는지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 되는데 고정검사이론, 누누이 얘기했죠? 고정검사이론으로 측정을 해봤자 집단이 바뀌면 능력이 변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한 뭐 이해중심 교육과정이라든지 새로운 뭐 하브루타, 토익 토론법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가 그냥 추측이지. 효과가 있었을 거야. 혼자 그냥 자기 만족이지. 이번에 내가 새로운 토론법을 적용했는데 효과가 있었을 거야. 이런 거를 가지고 뭐 40년 한다고 해서 이제 교육이 크게 바뀌겠느냐. 물론 이제 그게 AIDT랑 연동이 돼서 AIDT를 적용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교육 자료로 격화되긴 했지만 뭐 이제 흐름이 지금 일본이 2030년에 AIDT를 도입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DT도 예전에 이제 DT로 서착형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바꾸는 게 적합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DT로 바뀌게 됐고 AIDT로 바뀌게 될게 이제 확실한데 5년이나 있으면 그럴 때 우리가 결국 이제 능력을 정확히 추정해서 맞춤형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뭐 여러분들한테 큰 짐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새로운 세대니까 차세대 리더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항 발현 이론을 적용을 해서 아이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추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난이도, 로케이션 파라미터, 어디에 능력이 위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기초학력도 그렇고 영재도 그렇고 정확한 아이들의 능력을 변별해 주려면 이제 변별도가 있는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야 되고 제가 이걸 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문항을 제작할 때 이제 그걸 다음 달에 지금 발표 순서가 다 정해졌나요 혹시? 다음 달에 발표할 그 순서 다 정해졌어요? 아직 안 정해졌어? 빨리 순서를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음 달부터 이제 우리 가정학습 주간 끝나고부터 여러분들 발표해야 되니까. 주교재, 그, 맥밀란의 교실평가 이론과 실제. 그때 이제 발표할 때 이제 문항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문항 제작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변별도를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은 이제 난이도를 다양하게 해서 문항 개발하는 거는 자동 문항 생성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 변별도를 고려해서 자동 문항 생성하는 거를 여러분들 기말 리포트로 써도 되고 이게 돼야지 이제 기초학력 미달인지 보통인지 우수인지 영재도 어느 쪽이 영재인지가 명확히 나온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문항 반응 모형 1모수 모형 1PL, 2모수 모형 2PL,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설명할 축도 가지고 우리 하는 게 이제 3모수 모형 3PL인데 3PL은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하기는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추정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1PL, 2PL, 3PL 이게 이제 P가 우리 쪽에서 조금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이제 여기 측정에서 P는 모수 통계에서도 모수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근데 머신러닝이나 이제 딥러닝에서 파라미터 수가 뭐 일족의 이런 그것도 조금 비슷한 의미긴 하는데 우리랑 조금 다른 의미긴 해요. 그래서 이제 P는 파라미터, L은 이제 로지스틱 회귀에서 PL 대신에 PM이라고 쓰기도 해요. 1PM, 2PM 모델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근데 이제 1PL, 2PL을 더 많이 쓰긴 하죠. 또 1P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모수만 추정하는 로지스틱 모형이다. 그 하나의 모수라는 게 난이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라시 V 변별도를 일로 고정 시켜놓고 난이도만 추정하는 모형을 제안했기 때문에 라시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PL은 우리가 이제 난이도에서 변별도, 영어로는 이제 A, 기울기에 해당하는, 그다음에 추측도는
영어로는 C로 쓰기도 하고 좀 이따 실습할 때 보겠지만 guessing이라고 해서 G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LMS 한번 컴퓨터를 켜고 LMS에 접속을 한 다음에 그 공지사항에 보면은 이제 포지 클라우드 주소가 있죠. 공지사항의 첫 번째 공지사항에 보면은 포지 클라우드 링크 주소라는 제목의 글이 있을 텐데 여기에 포지 클라우드를 하고 들어가도 되고 이미 지난번에 제가 이제 회원 가입을 여러분들 하라고 했는데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했으면 굳이 LMS를 타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포지 클라우드를 포지점 클라우드요. 웹사이트 주소는 포지점 클라우드를 접속한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지난번에 가입했던 워크스페이스가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굳이 LMS를 타고 들어가지 않아도.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게 이제 IRT 데모, 맨 밑에 있는 IRT 데모인데, 그거는 제가 지금 보여줬던 그 부분이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이 베이커 앤 킴, 베이커 앤 킴은 여기 우리 주차학습에 보면은 원서를 올려놨죠. 3주차에 보면은 이 베이커, 이제 원래는 베이커가 85년대 쓴 더 베이직 오브 IRT 이 책을 이제 최근에 그 제자인 김소포 유오브 조지아 김소포 교수님이랑 같이 쓴 이제 R을 이용한 IRT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IRT의 기본적인 컨셉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R로 표현했는지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좀 영어라서 한계가 있긴 있을 텐데 요즘 뭐 딥L 이런 거 이용하면 PDF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 주긴 하는데 좀 질이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또 대부분 이제 뭐 수식이고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코드를 제가 다 옮기지는 못했고 이제 몇 개 코드를 옮겨 놓은 게 이 베이컨 앤킴 그 프로젝트에 보통은 요즘은 책을 쓰면 GitHub 사이트에 본인이 짠 R 코드를 올려놔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타이핑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거기까지 되진 않았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해서 우리 공지사항 중에 두 번째 공지사항 제가 한번 설명했었나 이거?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그 데이터 과학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마이크로 디그리는 지금 현재 우리 석사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특별 과정이라고 해서 학부, 뭐 석사, 박사, 직원, 그다음에 일반인들, 평생교육 관점 일반인들까지도 그래서 보통은 이제 12학점을 들으면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했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이제 나노 디그리 한 6학점 제가 이제 개발한 게 데이터 분석이 기초라는 수업인데 45차시 3학점 수업이고 또 하나는 이제 모두의 데이터 과학이라고 해서 우리 컴퓨터 교육의 주기론 교수님이 개발한 두 과목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특별 과정에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하는 건데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9월에 오픈하긴 했는데 아직 이제 수험생은 뭐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은 받지 않고 이제 조만간 받긴 할 텐데 지금 시범적으로 제가 이 찍은 영상을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플레이리스트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면 보고 여기 들어가 보면 이 45차시 수업을 다 들을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한 실습을 밑에 보면 우리 포지 클라우드처럼 또 이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워크스페이스. 그래서 이제 그거인데 실제 이제 그 제가 썼던 교재, 제가 쓴 책은 아니고 김영우라는 사람이 쓴 두잇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에 그분이 이제 GitHub 사이트에 올려놓은 코드하고 데이터 그거를 모아놓은 프로젝트 컨텐츠가 이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에스크세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제가 불어를 한 5주 배우긴 했는데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남대문에 있는 알리앙스 프랑세즈라고 하는 이제 불어 전문 학원에 가서 대학교 1학년 때 한 5주 정도 배웠는데 이제 프랑스 애들이 만든 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자동으로 시각화해주는 에스크스라는 패키지고 이걸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음, 이제 이건 올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 핸드북 오브 EMP, EMP는 이제 Educational Measurement Psychometric Using R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석박사 수준의 내용이고 얘도 똑같이 아까 설명했던 이제 CTT, IRT, IRT도 UIRT, 멀티디멘션 IRT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알코드도 다 들어가 있고 데이터도 들어가 있고 제가 주로 석박사 수업할 때 쓰는 교재인데 혹시 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올려놨고 서서히 기다렸는데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여기 홈워크원을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실습하는 시간을 줄 거예요. 실습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과제를 자, 호목원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 중에 이제 문항반은 모형이 있는데 지금 썼던 1PL, 2PL, 3PL이 있고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관찰 점수를 평균을 내면 진점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문항반에서 진점수는 어떻게 나오냐 했을 때 검사 특성 곡선, 검사 특성 곡선을 이용해서 진점수, 예를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진점수고 y축이 x축이 세타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진점수를 알아야지 능력을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R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일단 R은 S라는 이제 통계 패키지가 있었어요. 상당히 고급 통계 패키지면서 이렇게 스크립트 방식으로 작성하는 통계 패키지였는데 S가 이제 너무 쓰기 어렵다 보니 S를 좀 더 쉽게 쓰는 방법으로 개발한 게 이제 R이라고 하는 통계 패키지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화면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여기 툴즈에 글로벌 옵션즈에 펜 레이아웃에 요거를 조정해 주면 아마 여러분들 environment 환경창으로 되어 있을 텐데 얘를 콘솔로 조정해 주면 왼쪽은 소스, 명령문을 입력하는 소스 창이 되고 오른쪽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콘솔 창. 실제로 이제 R만 설치하면 이렇게 콘솔 창만 떠요. 커서만 깜빡깜빡하는 콘솔 창만 뜨고 우리 이제 포지 클라우드 정확히는 이제 R 스튜디오 클라우드는 이 R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IDE라고 표현을 쓰는데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서 IDE 관련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R을 편하게 쓸까? R을 이용해서 어떻게 통합 개발 환경,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건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데이터 분석하는 거에 쓰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른쪽이 콘솔이 될 텐데, 여러분들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파일 탭. 제가 먼저 한번 시연을 쭉 하고, 여러분들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파일즈 탭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을 텐데 보통 점 R로 그래서 이제 중간에 ICT.R로 끝나는 게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제 이 과제인데 일단 그러면 이제 왼쪽 상단에 소스 창에 명령문 흔히 이제 스크립트가 뜨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는 이제 우리가 IRT를 분석하는 스크립트를 제가 짠 건데 실제로는 제가 짠 거라기보다는 아까 보여줬던 우리 대학 석사, 박사, 대학원생들이 할 때 수업 교재를 쓰는 이제 핸드북 오브 EMP 유징 R 거기에 있는 코드를 제가 구워서 좀 쪽에 에디팅을 한 거예요.
자, 소스는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샵으로 시작하는 걸 우리가 주석이라고 해서 이거는 명령문은 아니고 이 명령문이 뭐를 의미하는지 설명문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LTM 해가지고 이제 IRT 패키지 중에 LTM이라고 하는 패키지, 뭐 패키지야 이제 저자들이 마음대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유니버스의 앞에 이제 깔끔한 우주라고 해서 타이디버스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아래서 되게 유명한 패키지인데 얘는 우리 크리스마스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패키지의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한 8개, 9개 패키지를 한꺼번에 깔 수 있는 패키지이고요. 이거는 이제 IRT 관련된 패키지는 아니고 R에서 데이터 탐색적 자료 분석,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클리닝 할 때 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패키지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해당하는 아까 우리 IRT는 뭐가 있다? 1차원성을 가정하는 UIRT가 있고 다차원을 가정하는 MIRT가 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MIRT라고 하는 게 이제 다차원 문항 반응 이론까지 가능한 R 패키지인데 실제로는 1차원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R 패키지는 요 4번에 나와 있는 멀트 패키지를 많이 써요. 멀트 패키지를 이용하면 다차원까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사가지고 요즘 카톡 업데이트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카톡을 설치를 먼저 해야지 카톡을 쓸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패키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카톡을 클릭해야지 내 카톡을 보낼 수 있는데 그 단계예요. 카톡 클릭해서 들어간 거야. 그래서 2, 3, 4번은 이제 필요한 우리 이제 아래 단계를 앱이라 부르지 않고 패키지라고 불러요. 패키지들을 불러와. 거를 이제 로드, 램상에, 원래는 램상에 없는 거를 도서관에 책이 있는 거를 내 책상에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자료 준비 단계고 보통 패키지를 설치하고 로드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제 책을 펴가지고 몇 번째 문제를 풀지 결정하는 것처럼 일단 이제 데이터가 우리 요리할 때도 우리가 이제 프라이드 치킨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닭을 사와서 닭을 이제 준비해야 되겠지. 도마에다 닭을 올려놔야 되겠지.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컴퓨터 교육의 안성훈 교수님하고 같이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캐리스에서 ICT 리터러시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대상으로 요게 이제 19년부터는 디지털 리터러시로 바뀌어가지고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 연구를 같이 했었고 그때 수집했던 데이터하고 리얼 데이터요. 실제 데이터고 실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의 데이터인데 우리가 이제 R에서는 데이터를 불러올 때 두 가지 방식을 써요. 첫 번째는 R에다가 직접 데이터를, 여러분들 그 엑셀이나 뭐 한글도 메모장도 마찬가지인데, 엑셀에 숫자를 입력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처럼 R에서도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는 많이 쓰지 않는 방법이고 수업할 때나 예시로 보여주는 방법이고 실제 많이 쓰는 데이터는 우리 엑셀 데이터도 여러분들 공공 데이터 포털 가봤어요?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가 2011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가야 된다 해서 그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오픈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 www.data.go.kr 불러가지고 안 되나? 뭐 불러가지고 안 되나 보네. 이런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 들어가 보면은 엑셀 데이터를 올려놓은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청소년 패널 데이터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을 한국 아동 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라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집하지 않았지만 이제 여기 청소년 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 다운로드라고 클릭을 하면 그래서 이제 몇 개의 뭐 간단한 설문조사를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웹에서 바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청소년,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패널 데이터라고 해서 첨부 파일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하고 spss.zip, stata.zip, csv.zip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엑셀 형태로 많이 제공을 했다가 엑셀은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열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는 데이터 형태는 SPSS. 우리도 여러분들 못 봤겠지만 여기 모니터 뒤에 보면은 여기 모니터 한번 뒤에 보면 SPSS라고 붙여져 있는 아마 그렇지 거기까지 붙어져 있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돈을 내야 돼서 그러니까 SPS 시스템은 여기 앞에 앉혀야 돼. 이게 이 개수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컴퓨터실의 가장 큰 단점은 이 SPSS를 쓸 수 있다는 건데 SP는 이제 스태티스컬 패키지고 뒤에 O 소셜 사이언스에서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 패키지.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사회과학에서 통계 패키지이고 이 형태로 되어 있는 파일이 .sav, save의 약자예요. .sav로 끝나면 SPSS 데이터구나. 그다음에 이제 경제 경영에서 시계열, 우리 주가나 뭐 우리 환율처럼 이런 시계열 분석에 특화된 게 이제 스테이타라는 데이터 형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범용, 이공계에서 많이 쓰는 거는 쉼표로 구분된 값에서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에서 CSV. 얘는 이제 별도의 통계 패키지가 없어도 메모장이나 이런 데서 열릴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범용은 CSV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오픈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와. 이게 불러와야 되는데 그냥 못 불러오고 불러오려면 이제 불러오는 패키지가 필요한데 그 패키지 이름이 이제 해분이고요. 해분을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spss.sav로 끝났기 때문에 spss로 불러와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불러오는 함수 이름이 read 언더바 sav.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가 안 되니까 점을 찍거나 이제 대문자로 쓰거나 언더바를 쓰는 게 아래서 함수를 장명하는 법칙인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불러오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분석할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이제 중요한데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요. 요 데이터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파일 창에 보면은 ICT 언더바 이제 주의할 점은 대소문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그대로 써줘야 돼요. ICT는 대문자고 언더바 심플은 소문자고 확장자까지. 근데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이것보다는 이제 얘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뷰하고 임포트 데이터셋이 뜰 텐데 밑에 있는 import 데이터셋을 클릭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이렇게 화면이 떠서 데이터를 쉽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R이 원래는 이제 스크립트, 소스 방식, 명령어 방식이지만 아까 우리 프랑스 애들이 만든 에스크셀 데이터 시각화 패키지처럼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자, 데이터를 보면은 어떤 형태냐면 M으로 시작하고 M20 해서 총 20문항이 있는 데이터고요. 0과 1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 0이면 이제 틀린 문제고 1이면 맞춤 문제고요. 총 몇 명의 데이터냐? 여기서는 이제 맛배기만 보여주기 때문에 모르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수입 수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용어가 통일돼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여기서는 이제 수입한다 해서 import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면 import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요런 이제 코드가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코드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 넣은 거야. 물론 이제 제가 조금 바꾸긴 했지. ICT 언더바 심플을 그냥 짧게 쓰는 걸 선호하니까 ICT로 바꾼 거고. 그래서 이제 위에가 ICT로 바뀌었기 때문에 밑에도 뷰가 이렇게 새로운 창을 통해가지고 그 데이터 전체를 탐색하는 방법인데, 주의할 점은 V가 이제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게 주의할 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까 우리가 예시로 봤던 다른 점은 뭐다? 밑에 몇 명까지 있는지 899명까지 이렇게 원래는 1000명의 데이터인데 제가 좀 줄였어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제가 그 실제 데이터는 30문항 데이터고 원래는 한 2000명 정도 되는. 네. 아, 네, 그 LMS에서 포지 클라우드 들어가서 워크스페이스에 조인하겠느냐 했을 때 예스를 눌러야 돼요. 아, 공지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LMS 들어가서 링크 주소에서 계속 하면 예스를 누르면 또 우리 컨텐츠에 들어가면 네, 뭐 좀 이따 여러분들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거예요. 네, 일단 한번 설명을 쭉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뷰 파일을 실행시키는 방법 한번 얘기했었죠. 실행시키는 방법, 간단한 방법은 여기 run. 그래서 run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실행이 이렇게 쭉 되고, 8번까지 실행을 하면 이제 옆에 소스 창에 새로운 창이 뜨죠. 그래서, 899명이 아니라 1000명이네. 1000명. 2가, 그쵸. ICT 심플 2가 제가 좀 줄였을 거고, 얘는 1000명이네요. 1000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수집했던 건 30문항에 한 2000명 넘는 데이터인데, 우리 이제 성태재 교수님이 쓴 베이지안 소프트웨어는 한계가 20문항, 아니지. 그 IRT 프로라고 해서 UCLA의 리카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IRT 프로라고 해서. 이 IRT 프로를 제가 이용해서 실습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학생 버전이 20문항에 1000명까지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줄였어요. 근데 우리 R은 그렇지는 않아요. 문항 수나 샘플 사이즈 이렇게 제한이 크지는 않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 시장 가가지고 닭을 사와가지고 내가 이제 닭튀김 한다면 닭다리만 잘라내는 여기까지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나머지는 이제 끓이면은 요리가 되는 것처럼 이제 10번부터는 바로 분석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분석을 하면 결과가 나와요. 자, 문항 반응 모형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어요? 난이도만 고려하는 걸 우리가 원PL, 원PL이라고 했는데 원PL은 뭐랑 똑같다? 와시 모형. 그래서 와시라고 써져 있죠. 와시 모형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를 난이도만 분석해봐라. 20문항 1000명의 데이터를. 또 1번 문항의 난이도는 얼마? 좀 이따 볼 텐데 다 나와요. 1번 문항 숫자로. 1번 문항 난이도 얼마? 2번 문항 얼마? 두 번째 12번에 있는 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2PL. 뭐까지 분석해봐라? 연결도까지. 난이도 포함. 그다음에 세 번째는 3PL. 추측도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가지고 이제 가을이 돼서 옷을 사는데
뭐 44도 입어보고, 55도 입어보고, 66도 입어보고, 95도 입어보고, 100도, 미디움도 입어보고, 라지도 입어보고, 엑스라지도 입어보고, 그리고 이제 한 벌만 산다 그러면 이제 나는 뭘 살 거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입어보려면 어디를 들어가냐면 피팅룸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데이터에 핏, 그런 이제 좋은 핏을 우리가 굿 핏, 그런 이제 명사형이 굿니스, 어브 핏 해가지고 대문자로 이렇게 GOF라고 써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모형 적합도라고 부르는데 모형 적합도를 그것도 수치화돼서 계산이 돼요. 모형 적합도를 계산해가지고 이 모형 적합도 값을 기본으로 해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는 2PL이 더 맞다. 3PL이 맞다. 그리고 이제 결정이 되면 만약에 2PL이 더 적합하다라고 결정이 되면 이제 내가 문항 분석에서는 난이도하고 변별도만 보고 하는 거예요. 난이도하고 변별도만. 근데 만약에 3PL이 맞다 그러면 추측도까지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절차예요. 그 절차를 제가 이제 쭉 쓴 거예요. 자, 이 앞에 이제 이 멀트라고 하는 거는 멀트 패키지 함수. IRT, 이제 유니디멘션이든 멀티디멘션이든 IRT 들을 때 이제 멀트를 쓴다는 거고, 가로하고 이 중간에 ICT라고 하는 건 데이터 이름. 데이터 이름이 여기서 AI로 바뀌면 이게 AI로 바뀌게 되겠고, 데이터 사이언스로 바뀌면 데이터 사이언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타입은 문항 반응 모형을 얘기하는 거고, 문자니까 곁다운표를 하는 거고요. SE는 뭐의 약자냐면 스탠다드 에러라는 표현인데, 기술 통계, 추리 통계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표준 오차라는 개념이에요. 원래는 이제 표준 편차인데, 예측의 이제 표준 편차라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우리가 오차라고 하고, 걔를 표준화시켰다 해서 표준 오차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달라는 게 true하고 false가 있는데, 이제 보여달라는 거니까 true. 그래서 이 11번 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MIRT 함수를 이용해서 문항 반응 모형을 분석하는데, 데이터는 ICT 데이터를 쓰고, 모형은 일모수 모형을 쓰면서 표준 오차를 보여달라는 게 11번이 의미하는 바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에서 이게 이제 문해력이지. 코드를 읽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코드를 읽을 수 있고, 이제 읽을 수 있으면 얘를 수정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고. 2PL 12번은 이제 이모수 모형을 돌리라는 거고, 13번은 3PL 3모수 모형을 돌려라. 그런데 이제 우리 컴퓨터는 되게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시키는 일만 해. 요즘 에이저전트 AI가 시키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일단 시키는 일만 해서 돌려라 그러면 돌리기만 하는데 이제 우리가 돌리는 건 의미가 없고 돌린 결과를 저장하라고 하는 게 요 앞에예요. 근데 저장할 때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 언더바 1PL에 일모수 모형 결과를 저장하고 이모수 모형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MIRT라고 써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바꿔서는 안 돌아가.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여기 모델 1PL 이건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 나는 그냥 M1P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제 주의할 점은 숫자가 먼저 시작하면 안 되고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기로 저장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할당 연산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7번에 여기 이제 그러니까 그 부등호하고 대시랑 똑같은 작용을 해요. 여기 7번에 이렇게 할당 연산자라고 해서 어떤 거를 여기에 저장하라. 근데 얘는 이제 두 번 입력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등호를 써도 마찬가지인데 얘의 장점은 여기 있는 거를 얘로 저장하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얘를 일로 저장하는 건지 얘를 일로 저장하면 확 쉽지가 않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저장하는 로 쓰는 건데 그래서 익숙해지면 얘를 안 쓰고 이제 얘를 써요. 근데 굳이 처음에 얘를 타입했던 이유는 옛날 키보드 자판에는 얘가 하나로 되어 있는 자판이 있어가지고 누르면 얘가 됐었는데 요즘 얘가 사라져서 하여튼 이제 이렇게 금호를 해서 이걸 할당 연산자라고 불러요. 할당 연산자.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값을 저장을 하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고 잠깐 우리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이렇게 계속 런을 누르면 시간이 조금 이제 3P에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런을 한번 눌러놓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